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유력 인사의 사주, 운세를 인문 명리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유동학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여권의 박영선에 대해서. 박영선이 한번 보시죠. 어떻게 60년 1월 22일 60년생이 무슨 뒤죠? 60년 1월 22일인데 이게 이제 양력으로 1월 22일이기 때문에 음력으로는 12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돼지띠 기해년 돼지띠가 되는 59년 돼지띠 12월 24일로 봅니다. 그러네요. 예. 돼지띠로. 예. 예. 자, 그럼 이 돼지라는 동물은 이제 기해년이잖아요. 59년. 요 돼지라는 것은 요 시커먼 글자는 물을 나타내고 요거는 이동 역마살이라서 네. 일찍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보통 인신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가 12개가 있잖아요. 네. 12개가 있으면 크게 3등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역동적이고 움직임을 주관하는 글자는 인신사회라 해가지고 범띠, 원숭이, 뱀, 돼지 예. 이런 글자는 이게 만약에 연에 띠가 연이니까 이거는 이제 필식 이양이라 해갖고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높다 예. 그런 뜻이 있어요. 박 장관도 돼지띠이기 때문에 일찍 고향 창녕을 떠났어. 창녕 출신입니다. 창녕 출신이요? 창녕하면 우리 지금 박원순이 아닙니까? 그러네. 근데 이분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는 재밌는 게 자기 고향 선배 박원순이네 성문제로 자살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결국 또 가있던 고향 사람이 고향 후배가 고향 후배가 이 중요한 사람 일반 사람도 그걸 알아야 돼요. 창녕 그러네. 출신. 창녕 출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당의 유명한 홍준표 의원도 바로 유명한 창녕이에요? 창녕 아닙니까? 창녕이 그래서 경남 창녕의 빅3 그러니까 누구야? 박원순, 그다음에 홍준표. 홍준표. 이렇게. 한 분은 이제 더 재밌는 거. 홍준표 대표가 기분 나쁘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여튼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래. 어쨌든 간에 박영선 장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 진짜 같은 고향 출신이 서울시장을 만든 창녕에서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그러게요. 일이기는. 될지 안 될지 한번 봅시다. 예.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라고 한 10살쯤에 네. 서울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서울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대학교는 경희대학교. 그죠? 경희대. 문재인의 후배입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 후배들하고 지리학과. 그 이제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일설에는 또 상명대인가 어디 체육학으로 들어갔다가 편입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학설이 높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래 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요 딸이 이제 기해년이고 59년. 그 다음에 이게 정축월이거든. 음력 12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달에 태어났어요. 축축한 이건 얼어 있는 땅을 나타냅니다. 이게 원래 물인데 네. 얼어가지고 얼음물이 된 그래서 토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요걸 알고 보면 물바다예요. 물바다. 습한지대. 요 정축이고 생일이 좋아 이사주가.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생일이에요. 기유일. 생기가 있고 인덕이 있는 글자예요. 여기 맹리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재능이고 장생이래가 인덕이 많은 여자다. 그러니까 장관까지 일단 되긴 그렇죠. 됐어요. 이분이 또 이 저격수였답니까 옛날에 네. 그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 박남매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저격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오시라고 추정한 거예요. 딱 저기에 갖고 싸는 걸 태어난 게 이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경호시로 본 겁니다. 그럼 이 사주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 이러면 항상 사주는 달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보갖고 나머지 글자를 보는데 결국 이 전체가 자기지만은 그 캐릭터를 나타내는 건 달하고 생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어 있는 땅 속에 기반을 가 넓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토라는 것은 이 누리끼끼 하잖아요. 토가 3개입니다. 네. 토가 3개. 토라는 뜻은 뭐냐? 믿음을 나타내고 중간적 입장에서 동서남북을 다 캐치하면서 가는 스타일이다. 요거는 인간이 개발한 땅은 기토라고 합니다. 네. 컬티베이터죠. 인간이 개발하지 않는 땅은 경작. 무토라는 글자를 쓰고 그 항무지를 개간하면 요 기토라는 글자를 쓰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다는 것은 욕망이 넓게 확장해갖고
주변에 대인관계를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걸쳐요. 안희정 캠프에 걸쳤다가 안희정이 그렇게 되니까 바로 문재인 그렇죠. 캠프로 옮기고 이것도 어디로 옮길지 몰라요. 또 문재인이 꺾어지면. 그렇습니다. 요 기토는 한 개가 두 개거든. 여기는 이제 지하고 똑같은 글자잖아요. 여기 이제 비교는 형제라고도 되고, 그다음에 동지 정치인이니까 이분이 동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지의 베이스를 쫙 이렇게 베이스를 넓게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기토. 굉장히 기토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성이 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실용적이다. 현실적인 실리를 찾는 여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깜짝 놀랐네. 난 헌신 이래가지고 전혀 안 어울리는데 현실적이지. 예, 아주 현실.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왔다 갔다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토가 이거 옥토가 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토가 이리 많다는 건 자기 고집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다. 고집도 근데 이제 있구나. 이게 얼어 있단 말이에요. 얼어 네. 있다. 근데 이 양반한테 식복을 주는 게 뭐냐? 요거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 좋거든요. 이분은 앞에보다. 앞에는 요 집안에 보면 경제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집안에 돈이 있는 여자다. 땅을 많이 밟아 돈이 있다. 근데 요 글자가 좀 안 좋아요. 원래 이 얼어 있는 땅에 그 넓은 통이니까 우리 시골의 보리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리밭. 네. 이 모양을 내가 딱 보니까요. 추운 한겨울에 우리 시골에 가다가 말이야. 보리밭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모닥불. 추우니까 요 불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요 정하라 하거든. 여기 모닥불이에요. 불을 피워놓고 얼음 보리밭에 모닥불 그렇죠. 켜는 건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근데 이 사주는 사실은 더 큰 그릇이 되려면 얼어 있는 땅의 요 기토는 모닥불 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막 큰 병화, 갑을 병장할 때 병화, 이거는 작은 불이거든. 별빛이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운 한겨울에 하늘에 별이 비추고 있는 구조고 땅으로 따지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정화라는 것은 뭐냐, 문화와 문명지상 세상에 빛을 주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편인이 바로 뭐냐, 예체능계고요. 예체능 공부를 교과서적인 걸 안 좋아했던 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편인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쏙 빠진다.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좋고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뛰어나다. 전략적인 두뇌가 좋다. 순간머리가 아주 기상입니다. 잔머리 있어. 그러면서 용두삼위격이다. 직관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여기 이제 사회 나가면 이제 이게 편이라는 게 이제 나무 이야기를 받아줄 때 선택적으로 받아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받아주지 않아요. 딱 상황 봐고 필요한 건 싹. 거기 편인입니다. 예? 여기 이제 불이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 사람이 이 편인은 제도권의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전공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상명대 체육학과인가 이렇게 들어가 체육을가 들어가 가지고 경희대 지리학과에 편입했을 거예요. 이게 편입이고 또 석사는 또 연세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이게 바로 이 편이란 글자 바로 그런 예체능계도 되고 방송 언론 순발력 임기응변 허점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편집해갖고 빨리 탁 가는 거. 이게 아주 정치인들이 여기 좀 필요해요. 순발력이거든. 빨라 해전이. 나쁘게 말하면 기만적이고 속이는 거죠. 그렇지. 기만적이고 속이는 거죠. 눈높이를 탁 하는 거죠. 탁월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우리가 작년에 장관 청문회 할 때 보시면 탁월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을 바꿔.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이 자격 없었는데 그때 나온 것들 보니까 어떻게든 뭐 나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운세는 뭐 운이 나 처음에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하는 거 보고 아니 저렇게 내로남불이 심하나 저 여자가 야 너무 심하더라. 보통 아닙니다. 다 속이더라고요. 이게 편인이에요. 그 어떻든 간에 이 편이라는 글자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얼어 있으니까 별빛이나 모닥불이나 펴가 땅 얼음을 얼어내는데 이게 A급이 되려면 이 글자보다는 태양불 큰 불이 쫙 나다 완전히 불을 지펴야 A급이거든요. 이거 A급 사주는 아니고 A급 사주는 아니죠. B급. 예. B급 사주. 이 상중 정도 중상.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내가 나누는 건 상상, 상중, 상하 정도 되면 상하 정도 됩니다. 상하 정도. 예. 근데 이 운이 좋으면 상상으로 갚습니다. 운세가 좋은 거. 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한테 좋은 거는 요 생일이 먹거리가 다가 있어요. 식신, 의식주를 해결하는 재능이 많고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화려합니다. 먹거리, 그 부동산 이런 것도 뭐 일본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 기토인 사람은 성직자도 많지만 요 부동산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 땅이잖아 땅. 인간이 개발한 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분이 뛰어나게 또 예지력과 직관력, 언어 능력이 좋잖아요. 말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인, 예. 정치인도 말로 하는 직업이 이게 이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편인의 상관이 있는 사람이 머리 회전이 귀신 같습니다. 편인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여기 전략적인 돌아가는- 머리, 요 잔머리, 잔머리는 전략적인 좋은 머리. 것 같아. 우리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인 두뇌와 표현력이 탁월하다. 표현력. 그래서 이 딱 상대방 허점을 딱 파악해갖고 편인은 허점 파악을 빠니까 편집해가 분석해갖고 필요한 것만 싹 빼고 요 탁 카드를 끄집어내는 에너지거든요. 그래갖고 요걸 상관은 저격수란 말이에요. 요격. 탁 쏴부는 거예요. 근데 요 식상이 그런데 요 다리 보면 여기 이제 해자축이라 해갖고 수국을 형성해갖고 춥지만은 자기 먹을 창고에 있고 돈에 대한 집착력, 이 정제는 돈 자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여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제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다음에 여기 편제거든. 재테크도 좋아한다. 그런 뜻이 있고 요 글자고 요 글자가 합치면 이 닭하고 소가 합치면 금으로 바뀌어갖고 이 사람이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호기심이 많은 여자인데 자기 가시욕이나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대부분 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 이 진술충미에 태어난 사람은 잡기라 하거든. 소달이단 말이야. 소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잡기. 이 왜냐면 여기 안에 하늘에 땅 속에 이 에너지가 3개나 숨겨놨는데 여기 큰 돈 창구를 숨겨놨고 자기 먹거리를 숨겨놨고 여기 동료들도 있고 이런 사주거든요. 독립심도 강하고 여기에 먹거리를 요렇게 금이 가는데 요걸 잡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금이 튀어나왔는데 요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글자는 격을 정하다. 이 사람의 캐릭터가 뭐냐. 요 연, 월, 요 생일을 빼고 시까지 요 3개 중에 땅 속에 있는 글자가 튀어나오면 그걸 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캐릭터, 유전자와 사회적 방향인데 이분은 축중신금이란 글자가 경금으로 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잡기는 같은 오행이면 무조건 됩니다. 같은 글자이라도. 신금이 경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 잡기 상관격이라 해갖고 어떻든 간에 말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요런 사람은 정치, 법조, 언론, 방송. 또 앵커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로 유명했잖아요. 9시로. 그러니까 대중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표현력, 로비스트 이런 게 아주 뛰어납니다. 이 상관.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금이 너무 강하면 막 엑스레드 지식을 좀 쌓아야 되는데 이 편의는 필요한 지식만 쌓는데 요 시가 좀 잘 타고났어요. 이 불이 요 오하라는 글자가 참 좋아요. 이 글자가 뿌리를 내리는 글자거든. 걸록이래가 맞이 같고 여기에 태양불이 장적이 숨어 있어요. 이것만 움직이면 이 사람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장점이 뭐냐면 생일이 장생이래 갖고 인덕이 많습니다. 우리가 12운생이래 갖고 이제 하늘의 에너지는 연월 일시의 기운을 봐갖고 이게 뿌리가 강한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12운생이라는데 이게 탄생의 별이 장생이에요. 요 생일이 얘가 참 잘 타고났어요. 장생. 요거는 인덕이 좋습니다. 대학 선배인 대통령도 만나서 뭐 또 그러니까 장관도 인덕이 되고 많다. 그러니까 인덕이 많은 아니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 선배인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런 자기한테 서울시장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네. 예? 옛날 11년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2011년도 서울시장 출마할 때 박원순 씨하고 당내 경선을 벌여갖고 졌잖아요. 졌지. 예? 그런데 기억나시죠? 근데 자기를 이긴 사람은 이제 죽는 죽고, 바람에 그 실명. 자리를 노리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장생이에요. 인덕이 참 많다니까 문장. 예. 복이 많은 자, 여자예요. 그럼 운세로 들어가 봅시다. 대운으로. 그리고 이 사람한테 관이 있느냐 없냐. 장관을 왜 했느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정치는요. 관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관운이 있느냐 없냐 필요 없어요. 이런 식상이 있으면 돼요. 식상. 표현력이 있으면 다 국회의원하고 장관합니다. 예. 선출직은 그래요. 행정관료는 이런 글자가 있으면 잘리지만. 그리고 이 사람 관은 여기 안에 땅에 숨어 있어요. 남자관. 남자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자가 여기 숨어 있었다고. 이분이 아마 재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혼. 왜? 첫 번째 남자가 있었는데 일찍 결혼을 했는데 가다가 요 상관이 있으면 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깬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상하게 한다, 깨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팔자가 이 식신상관이 많으면 자기는 화려하고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남편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금이 너무 강하니까 이 악셀에다 막 밟으려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편인이 있어갖고 쫙 밟으니까 브레이크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딱 눈치껏 밟을 때 밟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내가 봤을 때 이 잔머리는 천부적인 여자예요. 잔머리.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럼 이게 얼어 있는 사주는 네. 그럼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절의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네. 어느 계절이 태어났느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얼어 있는 겨울에 여러분 생각해요. 아 겨울에 보리밭을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햇빛이 쫙쫙 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근데 태양이 비추면 대박 모닥불 정도로는 뭐 이거 약하죠. 예. 그래서 어릴 때 교과서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의는 편입한다는 뜻이에요. 치우칠 편 편입한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꿔본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간다면 이 사람은 또 싹 빠져나와 버는 사람. 예, 그럴 사람이야. 예? 이제 나중에 또 딴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아니 원래 문재인 씨 딴지 걸었었어. 옛날에 그 뭐야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예. 표창장 받은가 뭐 훈장 받은 거 가지고 막 그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 딴지 걸다가 또 문재인 또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캠프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장관 되고 문재인 뭐랄까 이제 게이트 생기잖아요. 그러면 확 배반하고 또 이제 하고 남을 살아요. 네, 남았어요. 하고 남을 살아요. 분명한 사실은. 예. 확실합니다. 사주도 그렇게 나오는군요. 예. 자, 대운 갑시다. 대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아까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건 이제 대우는 가장 보는 기준이 계절이 좋아하거든요. 네. 사주는 한난조수이라 추운 사람을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따뜻함이 남바완이에요. 그렇지. 예. 아, 11일에 태어났는데 검은보화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햇빛 쫙 피고 말이야. 모닥불 피우면 최고지. 날로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 그래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초년에는 봄으로 갔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이분이 20살부터 5년간은 이게 관이 왔다는 것은 남자도 되지만 학교가 변화가 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이때 아마 편입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 요 25부터 상관이 왔거든.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왔는데 이 글자는 그래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박영성 장관한테 기회가 왔어요. 1994년부터 4오미 30년간 태양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름으로 간 거지. 그 운이.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래서 35살부터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특히 40대는 엄청 좋았어요. 예, 앵커도 하고. 예, 엄청 좋았어요. 이름 그다음에 크게 이제 필명을 날립니다. 정인이 여세를 오면. 몰아서 이제 여기 국회의원도 하고 예, 장관도 그래서 요 하고. 뱀이라는 글자가 이 양반한테 가장 좋아요. 정인이잖아. 사회 이름을 날린 거예요. 40대 아마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현실적인 욕망이 생겼어요. 정제해가지고 그래갖고 만 중반부터 더욱더 좋은 기운. 아마 요때 아마 정치에 입문했을 거예요. 2004년 정도에 그래요. 정치에 그때 정동영 씨 있잖아요. 그렇지. 같은 MB 출신이잖아요. 네. 그 양반이 코를 해가지고 그렇지. 예, 맞습니다. 박영선 예, 야 예. 국회 한번 해봐라. 이래갖고 이때 자, 그렇게 있을라요.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50대 중반부터는 편제해갖고 자기 영역을 굉장히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요때까지는 지금 운이 괜찮아요. 2023년까지는 예, 운이 23년까지요? 예. 2023년까지? 예. 그럼 뭐야 이거 크게 봤을 때 운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예. 그럼 금년 운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위로, 이제 그럼 이제 위로 올해 운을 한번 운세로 볼게요. 내가 말한 거는 요는 10년 단위 환경적 요건이 지한테 좋다 이 말입니다. 환경적, 여름을 네. 갔으니까. 자, 이거 자,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운으로 가보죠. 세마다 운, 요 밑에.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박 장관이 원래 작년에 상관, 작년에 뭐 썩, 이 상관이 뭐 썩 좋은 운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썩 좋은 운은 아닌데, 올해는 자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이 식시란 글자가 오면 나쁘진 않아요.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운입니다. 그래요. 예, 발휘하는 운입니다. 오. 원래 자기 가진 재능과 능력을. 그런데 요 소라는 동물은 자기한테 별로 안 좋아요. 소도 아까 얼어 있는 땅이거든. 얼어 있는 땅이 또 얼어 있는 땅을 만난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약간 좀 좀 그런 게 있지. 반바이지.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일단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상우 씨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영신 씨가 좀 네. 더 훨씬 높던데 네. 전체 봤을 때는 뭐 안철수 후보하고 네. 둘이 막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뭐 서로 뒤치락 네. 뒤치락하고 그런데 이제 요런 운이 이제 기운이 왔어요. 그러면 달운세로 보면 지금 선거가 4월 7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달의 기축이고 이제 오늘부터 경인월 자기 능력과 재능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운이 왔어요. 네. 이번 달에 자기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운입니다. 이번 달에. 예, 선방하는 야, 거죠. 그러면 경선은 통과하고 하죠. 한해 경선 네. 통과하고 이제
4월달 운세가 중요한데 그때는 이제 본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월 5일 경칩이 지나서부터 이제 토끼다리가 오는데 본선 운이 중요한데 예. 경선은 통과할 것 같은 운세고 우상호 씨가 이 방송 보면은 좀 기분이 썩 좋지 않겠지만 하여튼 예. 자 다시 비례한 거 봅시다. 이제 다음 달은 이제 경인월이래 가지고 여기 있는 관이 이제 인해 한목이래 관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당내 겸사에서는 무난히 통과하는데 통과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경칩이 지나거든. 경칩 겨울에 이제 동장군이 깨고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는 3월 초. 그게 이제 3월 달이거든요. 3월 5일 이후부터는 신묘월인데 자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막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탁월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묘라는 글자는 토끼다리 오면 이 사람은 먹거리에 해당되는 요 유라는 글자가 묘유충을 딱 해가지고 좀 파열음이 날 수 있다. 4월 달에 3월 달에 3월 5일. 3월 달에 파열음 나고 4월이 중요하다니까요? 4월로 선거기간 한 달 동안 그렇게 가자니까. 예? 3월. 선거기간 한 달을 생각해야 되죠. 3, 4월이 이거 파열음이 날. 그렇지. 그래서 3월에서 4월로 가면 이게 물바다가 도로 임진월이 되니까 이게 뜨거운 추위가 이게 좀 꺼지는 에너지다. 꺼지는 에너지 4월 달에. 불이 꺼지는 에너지다. 겨울에 모닥불 피우는데 눈보라 갇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아마 2월 달은 아주 맹렬히 자기를 알리는데 굉장히 치중하고 2월 달은 운세도 괜찮아요. 범이라는 단어 이거 불빛을 더 강화시키니까 모닥불 피우는데 장작이 계속 들어오니까 좋아요. 그러다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젖은 장작이 들어오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먹거리가 더 약간 깨지고 젖은 있고 장작이 들어와. 야. 그런 운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은 본인의 운세도 운세지만 경쟁자 운수하고 그렇죠. 대비를 해봐야 되거든요. 대비를 해봐야 되거든요. 운세가. 그래서 이제 누가 저쪽에서 이제 우리 오느냐 쪽에서 따라서 상대적이니까. 안철수가 정치는. 올라오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되고 그렇죠. 나경원이 따라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되고 오세훈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고 이게 모르겠네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했으면 이제 선거 막바지 돼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자끼리 붙여갖고 이제 보면 하여튼 더 상대 없이 봤을 때는 3, 4월에 파열음이 나고 불이 꺼지는 운세네요. 3, 그렇죠. 4월에. 모닥불에 불이 꺼지는 형국이죠. 젖은 장작이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불을 꺼뜨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불 피우려다 불 꺼지는 형국이네요. 표를 줄 것 같았는데 결국 돌아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흩어봤을 때, 이거 원래 막 끝내주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운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내가 이제 운이 좋으면 나하고 뭐 정치 성향이 다른 분이지만 박영선 씨는 안 되는 건 아니다. 오 좋으면 진짜 좋다고. 오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하여튼 불을 피우려다 꺼지는 사람다. 아이고 나 이거 참. 그래서 이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붉은 빛이 좋아요. 네. 오행상으로 태양빛이 팍 타올라야 돼. 타올라야 된다. 네. 근데 요 글자가 이제 3월 되면 이게 약간 젖은 장작으로 불을 지필라 하나 이게 오묘 파라 해가지고 힘이 좀 실리기 힘들다. 이래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유동화 원장 말씀대로 이제 상대에 따라 또 운세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또 상대가 결정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대하고 맞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혼자로 봤을 때 3, 4월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여기까지만 뭐 그러나 운세는 또 변하는 거니까. 3월 초까지는 3월 초까지는. 3월 치고는 초까지는 좋답니다. 지지를 받습니다. 경선은 통과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상대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한번 더 보죠. 그리고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이 양반은 또 묘유충이래가 자기 건강궁이나 자기하고 조직하고도 깨지는 운이고 약간 조직하고 또 깨지. 선거 막판으로 가면 내 느낌에 이런 운이면 좀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파열음이 많이 나요. 지켜봐야 되죠. 선거에서 파열음 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좀 많이 요동칠 거 같네요. 자, 유동학 인문명리학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